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 평가원 사회문화 9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9번 문제는 사회문화 20문항 중에서 오답률 1위였어요. 자료 해석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런 거였죠. 자, 수능의 킬러 문항이 사회문화에서는 3문항 정도가 나오는 걸 알 겁니다. 남녀 간의 불평등,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인구지표,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이 세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비율과 비 같은 상대 수치를 제시해 놓고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와보시면은, 자, 이건 모두 공통되니까 여러분 잘 파악해 보세요. 여성 비를 제시해 놓고 분수값이잖아요. 상대 수치라는 건 숫자가 2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남성 수를 물어보거나 여성 수를 물어봐. 그러니까 상대 수치를 제시하고 분모 분자의 사이즈를 물어봅니다. 규모를. 이게 모든 수능 문제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만 잘 키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 문제는 남녀 간의 성애에 관한 불평등으로 낸 자료 해석이니까 자료를 제시했는데 상대 수치의 자료가 제시되고 해석은 여러분 분모와 분자 또는 이렇게 비를 제시했을 때 이 비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 여성 비, 이게 여성 비잖아. 그러면 1구간보다 2구간이 또는 2구간보다 3구간이 작다. 그럼 맞는 말이죠. 읽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선택지도 있지만 이 비 안에 있는 분모와 분자를 물어본다. 꼭 기억해 두세요. 바로 갈게요. 따라서 비와 비율, 즉 상대 수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분수값이죠. 숫자가 2개 있죠. 분모 분자와. 그때 분모와 분자의 대수 비교하는 겁니다. 대수 비교. 크기를 비교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분수값은 대수 비교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지금 나와 있는 여성비가 남성 수분의 여성 수잖아요. 즉 앞으로 우리 약속인데 비 또는 비율 앞에 오는 여러분 주제를 분자에 두는 겁니다. 그럼 여성비 하면 여자 숫자가 분자로 오고 남성비 하면 남자의 숫자가 분자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 비가 1이라는 뜻은 남성과 여성 수가 똑같다는 뜻이죠. 분모와 분자가 똑같다니까 이걸 이때는 우리는 대수 비교를 할 때 분자의 크기와 분모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여성 비가 1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1보다 작은 0.7, 0.8, 0.9, 0.5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분모가 분자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비가 1보다 커요. 예를 들어 1.1, 1.5, 3, 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분자의 크기가 분모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정 이해가 안 가시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분모가 더 크죠. 따라서 1보다 작겠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분수를 만들어요. 분모 분자. 그러면 분자가 크면 1보다 크구나 라고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두 번째 부양비가 나왔어요. 이 부양비 공식은 다 알 겁니다. 부양 인구수 분의, 자, 유소년이 나왔죠. 그냥 유소년 크기가 분자로 가면 될 겁니다. 인구수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바로 퍼센트 100분율인데 이 100분율의 의미는 분모를 100으로 뒀을 때 분자의 사이즈가 과연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라는 뜻은 부양인구가 100명이고 유소년인 분자도 100명이게 되니까 그럼 1이 되고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에서 100이라는 뜻은 100%라는 뜻은 분모 분자가 같다는 의미구나. 그럼 거꾸로 유소년 부양비가 100을 기준으로 100이 안 돼요. 예를 들어 80%다 또는 50%다. 그러면 분모가 큰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거꾸로 이 유소년 부양비가 120%, 150%다라고 100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분자가 큰 거죠. 이제 이해가시죠?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료를 딱 보는 순간 상대 수치가 나왔을 때 그것이 100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1보다 큰지 작은지 갖고 분모 분자의 대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자료로 와가지고 여성비가 남자분의 여자인데 갈수록 1.6에서 0.1
0.16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전체의 성비가 0.6이라는 뜻입니다. 0.6이라는 것은 남자가 1일 때 여자는 0.62명이라는 뜻이고, 이 회사의 직원의 성비는 남자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갈수록 구간별로 연봉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한다? 남자보다 여자 줄어든다는 뜻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고소득의 연봉의 대부분은 남자들이 차지하고 저소득은 여자가 더 많다라는 임금 간의 격차인 성불평등을 제시하는 자료를 해석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갑니다. 그러면은 0.6이죠. 전체 성비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남자를 1A로 두면 여자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0.62A가 되는 거죠. A를 붙이는 이유는 A에 1이 들어가거나 10이 들어오거나 100이 들어오거나 이 비례 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A라면은 남자의 크기가 100A라면 여자는 얼마의 크기를 가져요? 그렇죠. 62A를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도표를 놓고 여러분 낚시를 걸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자를 100으로 봤을 때 100%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부분값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남자 전체를 배웠을 때 부분 구간별 남자 수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여성 100%는 여자 전체를 봤을 때 이 1구간에 있는 것은 13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100명이라면 13명, 여자가 1000명이라면 130명이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시죠? 자, 바로 갈게요. 1번 제시문의 주어 제발 꼼꼼히 보세요. 전체 여성 직원 수는 전체 직원 수. 전체 직원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전체 직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을 다 더하는 것 중에 여자 직원 수가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62%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맞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62%는 뭐예요? 그렇죠. 성비잖아. 그러면 분모가 뭐야? 남자분의 여자의 크기죠.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거는 남자, 여자를 합한 분모분의 여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62%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100A로 봤으면 여자는 62A가 되니까 전체 직원 수는 여자 더하기 남자 AA 똑같으니까 지우고, 여자가 60이면 남자는 100일 되시고 그 중에 여자는 60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 1번에 여러분 해당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이 38%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틀린 거지 많이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시문에는 100분의 61을 표시한 것이지 지금 질문은 전체 직원을 물어봤으니 분모가 더 커졌죠. 62만큼. 그러니까 62%보다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갈게요. 2번, 3번, 4번이 같은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봅시다. 1구간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 자, 1구간의 남성, 이건 뭐예요, 지금? 남자들 100으로 봤을 때 1군의 남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직원 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1군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 수는 5구간에 해당되는 여성 직원 수보다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보시면 봐요. 만약에 남성을 100A로 둡시다. 그럼 여자는 62A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를 배경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100이란 퍼센트는 여자들만 놓고 봤을 때, 여자들만 놓고 100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구간별 크기를 제시한 거고, 이 100%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만 놓고 100을 봤을 때, 전체를 100을 봤을 때 구간별 남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 거니?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 여자들이 더 많고 어느 구간에 남자들이 더 많은지는 알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알 수가 없다고요. 전체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번의 질문은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 거잖아, 수를. 이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놈 때문에 가능하죠. 남자의 크기와 여자의 크기가 어떤 관계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둘의 관계가 언급됐기 때문에 남성수와 여성수가 비교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전체 남자가 100일 때 전체 여자는 62의 크기를 갖고 있을 때의 각 구간별 인구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죠. 이 지우고 얘기할까요? 이 롤롤롤 지우개. 이 말로 하면 참 좋겠는데 지워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음성 인식. 자 보세요. 얘와 얘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비율은 같죠. 그냥 물어보는 대로 그냥 비율은 같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비율을 물어보는 거야. 남성 직원 수를 물어봐. 여성 직원 수를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라는 뜻이야 지금.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를 자 여기를 100으로 봅시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5니까 5명 해도 돼요. 전체를 100명이라 할게요. 100명. 그럼 여기 5명이 되고 여기는 100명 하면 안 되죠. 여기는 62명이 전체잖아. 100명일 때 5명인 것이니까 62명일 때 몇 명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00명일 때 5명인데 만약에 전체가 62로 변화된다면 5명 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느 쪽이 커요? 남성 직원 수가 커요? 여성 직원 수가 커요? 남성 직원 수는 5권에 해당해서 적다. 말이 아니죠. 남성 직원 수가 더 많은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2번을 갖고 각색하면은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은 같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남성의 직원 수와 여성의 직원 수는 전체 속에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62A로 변환시켜서 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3번이죠. 4구간에 해당되는 남성 직원 수가 여기 있죠. 15%입니다. 직원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해당되는 비율이 15%이고 4구간에 해당되는 여성 7%죠. 따라서 15%와 7%의 차이가 되는 것이니까 8%포인트의 차이가 있어요. 포인트인데 지금 남성 직원 수는 4구간에 여성 직원 수보다 8% 많다.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62의 7%와 100의 15%를 비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8%가 많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계산해 보세요. 4번 그 다음에 1구간에서 5구간은 갈수록 지속적이라면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여성 직원 수를 물어봐요. 이건 지금 여성의 비율이고 직원 수인데 그럼 전체 62 중에서 13%, 57% 아니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직원 수는 여성적으로 늘어났다가 이제 비율이 줄어드니까 전체 속에서 직원 수도 줄어들 겁니다. 예외가 생기니까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말은 못하죠.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지속적과 전반적 증가는 제 교재에 있는 겁니다. 지속적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이런 뜻이고 전반적은 한두 개의 예외가 있어서 대체로 무슨 추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지속적 증가는 예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반적 증가는 한두 개의 예외가 있는 거죠. 내려갈 때가 다시 쭉 가다 내려갈 때 다시 쭉 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우리 수능에서는 전반적은 안 나오고 지속적 증가만 나온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마지막 5번 볼게요. 아마도 5번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오답률 1위가 된 건데 빨리 푸는 요령을 한번 알아봅시다. 1구간에서 5구간으로 갈수록 구간이에요. 자, 구간의 전체 직원 중 뭐뭐 중 하면은 그 중 앞에 오는 게 분모의 기준값이 되는 거죠. 구간 전체 직원 중 남자의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됐습니까? 그런데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거 해석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걸 푸는 요령에서는 이 구간에 해당되는 전체 직원은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죠. 직원 수분에 남자의 직원 수를 올려놓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구간별 남성이 차지한 비율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죠? 자, 우리 이걸 자, 남자가 전체 성비가 0.6이니까 바로 여기를 왜 안 나오냐? 1A라고 되면은 여기는 얼마야? 0.62A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얘를 1로 봅시다. 남자를. 그럼 1일 때 5. 그럼 여기는 전체에다가 다 0.62를 곱하면은 여자 수가 되는 거죠. 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5명일 때, 5명이에요. 1A일 때. 1A일 때 여기는 13명이나 하면 안 되죠. 0.62
13%가 0.61 곱해보세요. 그냥 6을 곱해요. 0.6을 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림 계산. 그럼 0.6 정도 13을 곱하면 여러분 한 8점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1구간에서는 5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남자를 1A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5 더하기 8이 얼마죠? 13이 되는 거죠. 그럼 1구간에서는 분모가 남자가 5명이고 여자 8명 중에 5. 그러면 13분의 5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그래서 1구간에 남성의 비율이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구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고민거리잖아요. 일단 두 번째는 어림으로, 눈으로 봐도 알 겁니다. 여성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즉 남자분의 여자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꾸로 남자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남성이 구간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성비가 예외 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외 없이 지속적으로 여성비가 줄어든다는 건 예외 없이 남자의 크기가 커진다는 반증이겠죠.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해 봅시다. 자, 아까 했었죠? 자, 그럼 여성비라는 것은 뭐분의 뭐예요? 남자 숫자분의 여자 숫자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죠? 보기 귀찮으니까 우리 지읍시다. 아마도 이거 음성 인식으로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자, 볼게요. 갑니다. 이제 공식을 외우세요. 비 또는 비율, 상대수치죠. 이것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증가율이란 말을 집어넣고 여기에 증가율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분자의 증가율과 분모의 증가율이 있을 것인데 이 비율이 감소할 때는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아까 배웠던 이렇게 되는 거는 커지는 거고 분수값이 그럼 작아지는 거잖아. 아하, 그러니까 작아진다면 분모의 증가율이 크구나 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이건 경제 수학에서 나오는 여러분 로그치에서 미분하는 건데 나눗셈은 뺄셈으로 바뀌고 곱셈은 덧셈으로 바뀐다는 증가율의 공식이 있는데 그걸 응용한 겁니다. 자,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성비는 어떻게 돼요? 여성비는 아하, 갈수록 예의 없이 줄어들고 있군요. 그러니까 여성비를 보니까 분자와 분모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성의 증가율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남성의 증가율을 갖고 비교가 가능하겠구나. 이해가시죠? 그래서 감소할 때는 분모의 증가율이 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응용할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해볼까요? 자, 제 교재에 있는 건데 보세요. 3은 선택자의 비율이죠. 상대 수치인데 이 비율이 연도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3은 선택자의 비율이 10%에서 10%로 비율의 변화가 없죠. 그랬을 때는 뭐야? 분자의 증가율과 분모의 증가율이 같은 겁니다. 비율의 변화가 없을 때는 분모와 분자의 증가율이 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노령화지수 아시죠? 이것도 상대 수치잖아. 뭐분의 뭐? 유소년 인구수분의 노인 인구수인데 유소년 지수 이것이 연도별로 변화가 되는데 이 유소년 미안해요. 고령화 지수 또 노령화 지수죠. 여기 봅시다. 노령화 지수가 커져서 작아졌어. 커졌죠. 뭐가? 비율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비율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노인이죠. 노인 인구수의 증가율보다 유소년 증가율이 더 높다는 말을 못하고 노인 인구 증가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렇게 빨리 풀어야 돼요. 이거 다 계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의 해설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또 만나서 여러분 문제 푸는 요령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상 끝!